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12일 오후 2시, 내일이죠. 내일, 경총회관에서 경총회장단사 소속 전문 경영인과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이재명 후보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경총회장단, 여기에서 사실은 화제를 모으는 사람이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죠. 근데 이 토크 콘서트에서는 기업가 정신, 청년 고용,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아마 경총 회장단사가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 이렇게 청년 고용도 많이 할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소위 유수의 기업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 10위인 신세계그룹이 여기서 빠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빠지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답니다. 뭐냐면 이게 결국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최근에 이 멸공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보복성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경총에서 알아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을 뺐든가 아니면 빼라고 얘기를 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경총 소관이다라고 얘기하고, 경총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랑 아무 상관없고요, 회장단사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웬만한 기업은 다 들어가는데 신세계가 빠진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선 이 멸공 논란이라는 게 이게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위트로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다룬 거는 오래됐습니다. 꽤. 그때는 그냥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 멸공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왜 전화 받을 때 특정 부대에서 멸공, 충성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멸공이라는 게 공산주의를 없앤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산주의와 맞서서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 군인으로서는 멸공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군인은 아니지만 군대도 안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체중 때문에 안 갔다든가 하여튼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본인이 그런저런 소신으로 멸공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재계 회장이 멸공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다가 숙취 해소제 사진하고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올렸냐면,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들였습니다, 여기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확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정용진 부회장이 이 조국 전 장관의 글을 공유하면서 리스펙트, 존경한다. 일종의 비아냥이죠. 이렇게 또 올려서 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조국 수호 세력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 신세계그룹에서 하는 요렇게 되고 나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이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멸치, 그 다음에 멸콩 이렇게 장을 보고, 이게 멸콩 챌린지로 이제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멸콩 챌린지가 지금 붐이 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수호 세력, 민주당 지지자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신세계 불매운동, 정용진 거부운동 이런 것까지 벌어서 완전히 정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손을 들었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게
정용진 부회장 입막음 내지는 경총에서 이 경영인 전문 경영인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빠지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가 특히 여권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응징을 했다, 분노했다, 뭐 이런 걸 그대로 반영하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의 분노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선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의 갈등,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2020년에 주로 있었던 일이죠.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이제 재난소득 지침이라는 걸 경기도지사가 그 발동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 경기도에서 재난소득을 더 주겠다. 근데 지역화폐로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를 하니까 같은 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이걸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시한 거는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줘라 이런 얘기인데 조광한 시장은 각 시도 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것 아니냐.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따르려고 하니까 그거를 자꾸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니까 결국 뒤늦게 따르긴 따르는데 그러면 지역화폐가 아니고 우리는 현금으로 주겠다. 이러자 이제 이재명 경기도가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대해서 보복성 감사를 벌입니다. 그 보복성 감사에 대해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인 시위까지 하고 급기야는 고발까지 하는 사태에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아니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든 지역화폐로 주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못 주는 상황이 되면 못 주는 거죠. 어떻게 이재명 경기도 그게 일사불란한 게 뭐 독재 무슨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안 준다고 왜 내가 주라고 했는데 안 주느냐라고 해서 보복성으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로 주라고 그랬더니 왜 현금으로 줬느냐고 또 보복성 감사를 하고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만 10번 넘게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서 보복성 감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핑계는 다 있죠. 뭐 인사 무슨 비리 뭐 지역신문에 요만하게 한 줄 난 것 가지고서도 감사하고 뭐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10번 넘게 감사를 하니까 조광한 시장이 참다 못해서 그 감사 현장 앞에서 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그런 촌극까지 생겼다. 이 역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분노 코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가요. 남양주시하고 수원시에 대해서는 이 현금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 또한 나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가차없는 응징을 한다는 그런 코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 해 또 2020년 3월 24일에 장덕천 부천시장도 비슷합니다.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아니 부천 인구 87만 명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면 870억 원이 든다. 이런 거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 명한테 400만 원씩 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다 10만 원씩 그 10만 원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밥 한 끼 정도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뭐 이런 차이인데 장덕천 부천시장은 그러느니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400만 원씩 주자. 10만 원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건 아니냐. 이랬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또 부천시 그래?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금 안 줘. 이렇게 되니까 장덕천 부천시장이 바로 손들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분노, 응징
이런 코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3월달, 5월달에 이제 들어선다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코드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이미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이 봤다. 대통령이 분노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벌이죠? 그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사실이 경기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남양주시에 대해서만 1년에 10차례 이상 감사를 나간 것과 똑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분노와 즉각 응징 코드. 이러고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2012년에 그 형수한테 쌍욕을 했던 부분. 이것도 이재명 후보는 자꾸 자기의 형이 성남시의 시정에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시정에 과연 이재명 시장의 형이 간섭을 했느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보면 유동규 씨 문제 같은 걸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유동규 씨가 뭐 리모델링 협회 같은 거 그런데 잠시 일한 거밖에 없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할 자격이 되느냐. 이건 성남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거를 지적해가면서 왜 그렇게 유동규를 편애하느냐.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지적을, 건전한 비판입니다. 형으로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18 이런 얘기를 과연 이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이라는 인간 이재명의 하나의 코드입니다. DNA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요즘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그 토크 콘서트 대상에서 빼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본색이 나오는 거다. 본인은 뭐 관여 안 했다고 하지만 경총에서 왜 빼겠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의 그 코드, 그 안에는 늘 분노, 아마 살아온 과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인성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뭐 과거에 뭐 신천지 뭐 즉각적으로 가서 그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고 뭐 본인이 뭐 공무원들 막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뭐 압수해오고 이랬던 거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위장하고 있지만 아마도 본인이 집권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본색이 그대로 또 드러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 뭐 민주당 사람들, 경험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뭐 이재명 후보를 찍을 사람이 찍더라도 이런 부분은 알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